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메르스 의심 환자는 현재 9명으로 4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까지 의심자 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져 5명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대책본부는 2차 검사 대기 중으로 격리 중인 4명도 1차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나 지금까지는 이상 증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해고자가 다시 복직을 했지만 회사는 다시 징계를 열어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양우곤 씨.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출입정지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죽으라는 소리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지만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양우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센트럴에서 29년간 몸담은 이민귀 씨도 고 양우곤 씨처럼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두 번째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까지 3년여 시간, 기쁨도 잠시, 복직 뒤 보름 만에 돌아온 것은 다시 해고였습니다.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회사 영업방해와 지시불이행 등 징계 사유가 더 생겼기 때문에 재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럴 사측이 중징계 이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부당해고에 맞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빚어진 일들입니다. 이민귀 씨는 다시 복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대로라면 또 한 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법원까지 5번의 판결을 치른 지난 3년의 세월을 반복해야 합니다. 징계라는 게 사업주가 어떤 기업의 질서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건데 징계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고 저희는 사실 보이죠. 그런 정도로 계속 재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성 징계라는 노동단체의 주장에 대해 센트럴 사측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올해 첫 조업에 나서는데요. 국민 생선 고등어를 알리고 침체된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등어잡이가 현대화된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성대한 출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계희 기자입니다. 오색 물줄기가 백기를 열어주자 고등어잡이 어선 수십 척이 백고동을 울리며 출발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를 끝내고 올해 첫 조업에 나선 겁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성대한 출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망을 널리 알리고 우리 고등어 국민 생선으로서 우리 선망조합이 역할을 다하고 국민 한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조합이 되도록. 대형 그물을 둘러쳐 고등어떼를 잡는 대형 선망어업은 부산 지역의 전통 수산업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쓰시마 인근 해역 등에서 12만 톤 이상을 잡아 국내 고등어 소비의 80%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선원 구인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원 1,700여 명의 평균 나이는 60살에 가깝고 어선 140여 척의 평균 선령은 25년이 넘습니다. 선원도 배 타러 오지 않냐죠. 배도 없지요. 고기는 잡아야 되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초출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선망업계와 부산시는 출어 행사를 해마다 열어 국민 생선 고등어를 알리고 구인난 등 수산업계의 어려움도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쯤 김해시 외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또 다른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다퉈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상대 운전자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경남 지역의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범죄는 2013년 4,600여 건이 발생해 40%가 검거됐고 지난해에는 3,000여 건이 발생해 검거율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넉 달 만에 1,800여 건이 발생해 80%가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가정에 최근 3년 동안 1,1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440여 가구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비 등 1,1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변사자 가정 지원 제도는 피해 가정이 경제적 위기로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어시장에서 보거 공양제가 열린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 어시장. 잡혀온 보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거 공양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례에는 3kg 크기의 자주복이 상에 올랐습니다. 공양제를 한 뒤 시장 근처 해안에서는 초등학생 30여 명이 5cm 크기의 자주복 치어 3,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시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주복 자연산과 양식 등 1,100톤가량을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今年の5月に、ミラノ博にも行きますが、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もう少し我々のフグ業界がですね、国内もですが海外に向けてと力を合わせ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차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참가자와 학생들이 차밭에서 옛날 방식의 차 따기를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cm 정도 자란 새싹을 석장 기준으로 차례차례 따냈습니다. 농가조합은 올해는 4월 하순부터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해충과 서리의 피해도 거의 없어 좋은 새싹이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いっぱい取れた。ちゃんとやった。ペットボトルでもお茶っていう飲み物があってこういうところに生まれ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この後成長があるんで、楽しくみんなと一緒に成長ができればいいと思います。 우베시에는 20여 농가가 65헥타르의 면적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180톤가량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사뭇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대체로 하늘빛이 흐린 모습인데요. 오늘 낮부터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밤까지 경남 전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 지역에 최고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서늘한 기분이 들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위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구름으로 인해 불볕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게 시작합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이 16.6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과 함안이 각각 2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거창과 합천이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운항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목요일 오후에 시작된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자체가 잇따라 주민세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산청군, 함양군 등이 최근 주민세를 각각 10,000원과 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김해시와 거제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이 주민세를 올 하반기부터 인상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교부세가 줄게 돼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공매 대상 물건은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이 넘어 압류된 부동산으로 1,300여 건에 124억 원어치입니다. 창원시는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은 공매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읍면동 현장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건축이나 산지 전용 등 개발 행위나 불법 농지 전용 등이며 진주시는 하루 1회 이상 현장 순찰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낙동강 곳곳에서 물고기와 새우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보호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연합은 이 같은 현상이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생겼다는 어민들의 말에 따라 보로 인해서 물이 고여 강바닥 뻘이 썩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경남과 부산 지역 낙동강 일대에서 통발이 잡힌 물고기와 새우가 강 속에서 폐사해 낙동강 위협환경청이 원인 조사를 위해 폐사 어류와 수지를 분석 의뢰했습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오는 13일 저녁 7시 하만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10명의 서예 작가가 참여하는 제9회 오도행 10인 10세기 오는 17일까지 창원 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2015 창원 댄스 페스티벌 I Can Make You Dance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진해 야외 공연장 누리마당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